우리 아버지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담벼락에 거의 붙어서요. 근데 뒤에서 오던 지게차가 때려갖고서 거의 깔려서 한쪽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빨리 진정서 내세요. 요 길로 이렇게 걸어오고 계셨대요. 근데 뒤에서 누가 때립니다. 요 파란 집 요거요. 요 바닷가네. 네, 강원 동해시네요. 여기쯤에서 사고 나는데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던 뭔가가 이렇게 와서 앞으로 걸어가시던 아버님을 때렸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45년생이시니까요. 그러면 78세이십니다. 사고는 지난 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야? 막네? 막고 넘어졌네? 그리고 또 막어. 뭐야? 예, 뭔가요? 지게차예요, 지게차. 지게차인데, 그런데 지금 지게차 운전자가 있는 건가요? 지게차가 그냥 혼자 굴러온 건가요? 운전자가 만약에 차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지게차가 저절로 혼자 굴러왔어도 그것도 운전자 잘못이죠.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운전자 잘못이고요. 이 지게차를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막아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다가 두 사람이 갑자기 뛰어갑니다. 지게차 서. 그러면서 넘어지고 앞에 먼저 넘어지고요. 그 다음 사람 또 가서 막아봅니다. 그리고 누가 뛰어와서 운전자 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누가 다쳤나요? 다친 거는 여기에서 여기 이미 누군가가 등지고 내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게차가 뒤에서 때려서 이미 깔렸어요. 발이 깔리고 한 사람은 요 사람 막다가 옆으로 튕겨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멈추고 다른 사람들 뛰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운전자 있는 점이 잘 안 보이네요.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지게차의 잘못으로 한쪽 다리 절단당하셨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는 1년 넘게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가해자가 약식 기소됐대요. 벌금형이래요. 어떻게 이게 벌금형이죠? 아버님께 잘못이 있나요? 완전히 길 가장자리로 오고 계셨는데. 물론 법원에 가면 항상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돼요. 왜 등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1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 절단인데 중상해인데 벌금형이라고요? 무과실이냐 과실이 10%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인근 CCTV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여기 먼저 쓰러지셨고요. 두 명이 와서 도와주시려다 한 사람 튕겨졌고요. 한 사람은 계속 멈춰 하고 계셨고요. 아버지가 넘어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요. 두 명이 뛰어와갖고 왜 한 명이 지게차로 가서 네가 가서 지게차 깔렸느냐. 그리고 왜 지게차 오는 지게차 밑으로 가서 글로 들어갔어? 이렇게 잘못 판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분이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검찰에서 약식 기소한 이유는 이거랍니다. 처음에 여기요. 여기 이미 여기 깔리셨어요. 근데 여기 요 사람이 와서 당신 왜 왔어? 왜 와갖고 거기서 이 튕겨진 요 두 번째 사람. 왜 지게차인데 거기로 가서 그 밑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당신 잘못 커. 그래서 약식 기소 검사가 잘못 본 것 같다고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제대로 보고도 그랬는지 잘못 봐서 그랬는지는 검사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현재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지게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상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었는데요. 근데 변호사만 믿고 있었는데 형사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계속 기다려야 된대요. 민사를 맡았으면 형사도 좀 주변적으로 체크를 했었어야죠. 진정서 써내라 그러고 지게차를 등지고 오던 저희 아버지를 거기서 그냥 들이받는 게 말이 됩니까? 지게차 운전자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게차를 잘못 세워놔서 혼자 올라갔어도 지게차 운전 잘못이고요.
지게운전자가 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저희는 1억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머니 또 형님의 무범차 사량, 무범차 상해로 그걸로 우선 병원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어떠한 합의 요청도 없습니다. 형사비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 약식명령은 내려가기 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진정서 써내세요. 판사한테 빨리.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무단횡단한 것도 아니고 길 가장자체로 걷고 계셨는데 뒤에서 지게차가 덮쳤는데 이게 벌금 500만 원 됩니까? 형사비도 안 됐는데? 이거 정의롭지 않습니다. 판사님 제발 정식 재판 넘겨주세요. 통상해부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벌금 200만 원 됐던 사건이 있었죠. 진단이 14주였네요. 그거 잠깐 찾아볼까요? 15,185회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 방송했던 건데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 바뀐 후 출발합니다. 오토바이 자, 이제 신호 바뀔 거예요. 자, 출발. 녹색 신호 바뀌었습니다. 양방향 직진이죠. 그런데 저기서 좌회전. 아니 왜 이렇게 생짜배기 신호위반 좌회전하나요? 오토바이가 지금 신호 바뀌고 출발해요. 근데 저 뻔히 보일 텐데 왜 여기서 좌회전을 할까요?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쳤습니다. 정강이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수술했답니다. 나중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고가 지난 12월 16일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직까지 입원 중이랍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한 번도 미안한 소리 안 한대요. 제3자 통해서요. 오빠라든가 누굴 통해서 뭐 미안하다니. 이 영상 기억나시죠? 네. 이 사고 진단 14주 진단 나왔어요. 근데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약식 기소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아직까지 약식명령 내려가기 전이니까 빨리 진정서 써내시고요. 그리고 한 번 써낸 걸 끝내지 말고 판사가 못 보시니까 또 한 번 써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언론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방송도 되고요. 뉴스도 나가고 그랬죠. 결국 검사가 저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대요. 내가 기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러면서 판사한테 얘기해서 정식 재판에 넘겨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은 상태래요. 그러나 좀 기다리면 돼요. 검사가 챙겨서 판사한테 아이고 통상해부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약식명이 내려오면은 그러면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검사가 다시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검사가 미안합니다. 통상해부 하겠습니다. 통상해부 해달라고 판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안 하면 그건 진짜 문제죠. 방송에서도 취재가 됐어요.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인터뷰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저거하고 지금 3개월 이상 입원 중이고요. 다리에 장애도 남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장애가 다리 절단이에요. 다리 절단이고 그리고 아까는 종합보험이라 되죠. 이거는 보험도 안 돼요. 보험도 없어요. 보험도 없어서 무보험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금 5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또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어느 분을 피해자로 본 것일까? 여기 이미 쓰러졌어요. 여기 사람이 깔렸어요. 근데 지금 또 안 돼. 달려가는 이분이 갔다가 거기서 왜 오는 지게차 앞으로 거기 가서 왜 깔렸어? 이렇게 잘못 봤는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 벌금 500만 되겠습니까? 이 다리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다리 하나가 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검사가 잘못 보셨다면 역시 판사한테 제가 기록을 잘못 봤습니다. 통상해부, 정식재판에 넘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죠. 그냥 빨리 진정서서 내세요. 내일 아침에 빨리 가서 판사님, 자, 메토 사건인데요. 이 사건 우리 아버지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담벼락에 거의 붙어서요. 근데 뒤에서 오던 지게차가 때려갖고서 거의 깔려서 그래서 한쪽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아직까지 용서도 안 구하고요. 합의도 없었고요. 그런데 치료비도 안 대주고요. 그런데 벌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까? 라고 진정서 빨리 써내십시오. 참 이분 말씀이 맞고 틀리고도 없죠. 뒤에서 오던 지게차 그냥 와서 때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무과실이냐 혹시 판사에 따라서 과실 10%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지게차 운전자가 타고 있든 안 타고 있든 결과는 마찬가지죠. 지게차를 방치해서 굴러간 거나 그거 거기 타고 있어도 잘못한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리 절단, 내 잘못 없는 다리 절단 중상에 대해서 합의도 안 됐는데 벌금은 만약 합의되면은 공소권 없음이죠. 예,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이지만 12대 2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은 정의롭지 않지요.